자, 이어서 할게요. 자,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자, 지금 이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굉장히.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이란 뭔가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안전한 거죠, 이게. 이런 상태를 안전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 딱 있습니다. 안전은 여러분의 권리이다. 권리. 안전은 여러분의 권리.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전관리는 또 학술 정의를 좀 보면은 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그죠? 이게 이제 산업안전 대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주체는 사업주다. 사업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중소기업 조그만데 가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을 영위하는데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작다 보니까 자금이 작잖아요. 얼마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시간에 맨날 쫓기고 안전에 약간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에 절대 그거를 안전이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지금은 옛날엔 진짜 막 노후화되고 낙후된 시대에는 많았는데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작은 회사들에서도 많은 그 안전 관리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스스로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치거나 죽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 뭐냐? 안전 잘못해가지고 그 청년들 제가 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지하철에서도 사고가 나서 죽었죠. 공장에서도 죽었죠. 소각로에서도 떨어져 죽었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죠? 이거 솔직히 안 죽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안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안 한 거예요. 노동자들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안전을 좀 등한시하면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사업주가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사업주가 되실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실 분들도 있으니까 절대 안전에 대해서는 직장 다니는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철저하게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면 안전관리란 리비 법칙이다. 리비 법칙이 우리가 화학에서 나오고 해요.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최소량의 법칙. 여기 유스트 폰 리비라고 나왔네요. 자, 이분께서 하신 건데요. 1800년대 이제 태어나셨네. 리비라는 학자가 한 말은 뭡니까?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충분히 많은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다. 그래서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최소량의 법칙. 예를 들어서 여러분 NPK. 자, 식물의 성장하는데 NPK가 있고요.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붕소 이런 등등. 자, 이거 다 충족해도요. 요거 아주 비장인데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식물의 성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즉, 식물의 성장이 이 미량 원소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전관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비의 물통. 리비의 물통이에요. 이 그림은 뭡니까? 이 물통에서 물의 양은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서 물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낮죠. 높이가 가장 낮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한 부분이 약하면 그 약한 부분에 의해서 모든 물의 양이, 이 물통의 물의 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최소량의 법칙.
리비 법칙, 안전관리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사고 나서 죽으면 그만인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관리. 자, 따라서 안전이라는 것은 1%와의 전쟁이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게 안전관리는 100%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죠? 안전관리라는 거는 100%까지 딱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0.1%, 1%의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1%와의 전쟁이다.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1%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전관리는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안전은 규제였습니다. 규제.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됐어요? 규제다 보니까는 경제 가치가 항상 우선되고 안전은 항상 후순위였어요. 그래서 안전에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고 손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가져왔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안전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치 중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다. 경제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더 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안전 투자가 곧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변환될 것이고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안전은 소모성이었지만 앞으로는 안전 투자가 곧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안전 투자는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관리가 최우선 가치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산소결핍 좀 얘기해 볼 거예요. 산소결핍 여러분들 크게 얘기를 안 해도 다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산소라는 것은 O지요. O, 화학기호 O입니다. 보통의 온도 압력에서 무색, 무미, 무치. 산소 냄새 맡나요, 여러분? 냄새 맡아보고 산소 농도가 20%구만. 냄새 맡아보고 산소 농도가 35%구만. 이런 사람 없죠? 산소, 무색, 무치, 무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맛도 나지 않는 물질이에요. 이런 산소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농도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줄어들었을 때, 필요한 양보다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색, 무치, 무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농도가 낮아졌을 때 산소 결핍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구상의 우리 대기 중에서 질소 몇 프로입니까? 78%, 산소가 약 21%,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헬륨, 기타 가스가 1%, 21%, 78%, 이 정도 되죠. 여러분들 이거 대충 알죠? 자, 그러니까 이 대기 중 가스에서 21%의 산소가 사람의 인체에 꼭 필요한 농도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소를 보면은 서울시내부터 이제 동해안까지 쭉 산소 농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네요. 설악산이나 동해안 같은 경우, 설악산, 술, 동해안 21%를 만족하네요. 21%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높은 농도를 갖고 있죠. 보자. 찜질방 굉장히 낮네요. 차량 내부 낮네요. 그죠? 찜질방이나 차량 내부 같은 경우는 18.5, 18%.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람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산소가 소비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승용차나 버스, 밀폐된 공간에서 졸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낮아지니까. 이런 차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졸음운전도 굉장히 위험하죠. 졸음운전 하다가 그냥 확 박잖아요. 사고 나죠. 그래서 사람이 조는지 안 좋은지를 카메라가 눈을 보고 캠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고 초점이 흐려지면 존다고 생각해서 경보음이 나는 장치도 있고요. 차 안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일정량으로 낮아지면은 우리가 졸음이 금방 온대요. 창문을 닫고 운전하니까. 그래서 환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산소 농도 때문에. 그래서 그 환기 주기를 센서가 알려줘가지고 그거를 하는 장치들도 지금 있어요.
그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동차가 뭐 좀 비싼 자동차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비싸지 않아도 달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좀 널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제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쨌든 자,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죠. 그로 인해서 뇌에 전달하는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졸음도 오고요, 피곤해지고 어지러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때 산소 농도가 극도로 낮아지면 여기 보니까 7 이 정도 됐네요. 극도로 낮아지게 되면은 사망까지도 이릅니다. 산소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농도별로 보면 일반적인 산소 농도는 19에서 20 정상이네요. 19, 20 21%가 산소니까 19에서 20 정도가 대략적으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하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16에서 17% 두통이 발생되거나 구통, 14에서 15 그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증가하고 거의 노동에 가까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14에서 15%가 정도 되면 10에서 10%까지 떨어지면 호흡곤란, 그렇죠? 작업 동작이 산만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7에서 8% 가까이 되면 정신 착란이 생기게 됩니다. 질식, 혼수, 질식사까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결핍에 대해서 간단히 또 볼게요. 산소 결핍의 정의는 뭡니까?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가 산소 결핍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그냥 단순히 그 산소가 줄어드는 걸 산소 결핍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의를 정확하게 보면은 18% 미만인 상태가 산소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산소 결핍증, 결핍증이라는 것은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생기는 재반 증상이에요. 공기를 흡입했는데 거기 안에 산소 농도가 작았던 거죠. 그때 산소 결핍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16% 이하인 경우에는 호흡곤란, 구토, 두통 같은 게 생기고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이 상실될 수도 있고요. 혈압이 의식상에 써있네요. 혈압이 강화되고 맥박수가 감소해서 심한 경우에 사망까지 이른다고 했었죠. 자, 10% 이하일 경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 결핍이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기 중에 산소의 소비. 공기 중에 산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막 먹으면은 또는 미생물이 먹거나 누가 소비를 하면 줄겠죠. 산소량이 적은 공기의 분출. 산소량이 적은 공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산소 농도 16% 이하. 세 번째는 치안용 가스 사용. 이게 치안용 가스 사용이 가스 분출. 잠시만, 치안용이 있는데 치안용이 밑에 놨나? 어쨌든 이게 산소 공기에 소비를 하고요. 산소량이 적은 공기 분출고 치환용. 치환용 가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산소랑 치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즉 치환용 가스를 보면은 글쎄 치환용 가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화재나 폭발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질소가스 같은 걸 주입하거든요. 그 어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산소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는 거죠. 이 질소가스가 치환용 가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공기 중에 산소 소비, 물질의 산화작용, 미생물의 호흡작용, 식물, 곡물, 목재들의 호흡작용, 이거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가 더 뒤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결핍의 발생 원인, 물질의 산화작용. 다시 말해서 산화작용이 뭐예요, 여러분? 산화. 산소 뭐 소비했다고 칠 수도 있고요. 산소가 소비되려면 산소가 결합돼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플러스 O2가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산소랑 결합되면 다 산화라고 쳐요. 다시 말해서 산소를 소비하는 물질에 의해서 산소를 소비함으로써, 즉 산화됨으로써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산소가 결핍되는 현상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미생물의 호흡작용. 미생물이 호흡할 때 산소를 소비하고 CO2, 메탄,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유해가스가 발생해서 산소 결핍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하수 관로나 매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호기성, 혐기성, 호기성은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 상태예요. 혐기성은 산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호기, 혐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얘네들은 보통 혐기 상태에서 많이 발생해요. 혐기 상태에서. 혐기 상태라는 건 산소가 없는 거죠, 여러분. 관로가 있으면은 찌꺼기들이 쌓였습니다. 미생물이 뭐 먹을 밥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생물의 밥이에요. 친구쌤, 이게 산소가 여기 없죠. 산소가 없습니다. 관 안에는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없으면 이게 혐기 상태가 됩니다. 혐기는 공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혐기 상태가 있으니까 혐기 미생물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패를 시킵니다. 유기물들을. 찌꺼기들, 유기물들을 부패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막 뭔가 유기물들이 막 쌓여서 썩어 있는데 막 그죠? 그런 데를 들어가게 되면은 산소가 일단은 산소가 부족하겠구나,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물, 곡물, 목재 등의 호흡작용. 자, 냉장고, 냉장창고, 과일이나 채소 있는 거, 그런데도요 산소 결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계속 산소를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냉동창고, 이런데 냉장창고, 그 야채나 이런 것들 보관되어 있는 곳들, 그런 데 들어가셔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량이 적은 공기의 분출. 작업자를 위해서 압축 공기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산소 결핍이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이거는 주입된 산소가 여러 가지 산화물질하고 만나서 산소가 소비가 다 된 다음에, 산소 농도가 낮아진 다음에 작업자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산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작업자가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기초캔, 지하실 등으로 들어가 내부를 산소 결핍 상태로 만든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치안용가스, 아까 얘기했죠. 치안용가스. 화재나 폭발 예방을 위해서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경우 이 질소가스가 치안용가스가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 또는 산화나 흡착, 재융해 방지를 위해서 질소가스가 주입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에서 아르곤이나 헬륨가스를 이용한 용접, 그리고 산소 부족 현상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산소 결핍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 이 산소 결핍이 농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아까 표로도 나왔었죠. 표로 나왔는데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조금 느낌이 오죠. 자, 이렇게 일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다리에서 점점. 근데 점점 이때부터 막 혼미해지는 거죠. 6%까지 가면은 순간 신실, 순간 실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 시간이 이제 2분 정도로 한정이 돼서 지금 빨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 결핍에 의한 건강장애 유형. 산소가 결핍되면 대뇌 피질 기능이 저하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과 소생률을 보면은, 자, 산소가 결핍된 시간에 따라서 호흡 정지가 되죠. 그때 사망률이에요. 6분이 되면 사망이고, 이거는 생존율. 그럼 75%가 사망, 50% 사망, 28% 사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산소 결핍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 맨홀과도 매우 유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한번 복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